안녕하십니까. 자, G12기 경찰 간부 헌법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다들 고생하셨고 다들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왔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노력을 하신 분들은 그만큼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대체로 기출문제를 좀 넓게 많이 가져간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첫째, 기출문제를 좀 많이 가져갔어야 한다, 그죠? 좀 기출문제 개수가 좀 많은 분들은 문제가 풀만했고, 기출문제를 좀 적게 공부하신 분들은 개수를 그래서 한 1500 이 정도 했으면 커버가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최신 판례 2, 3년간 최신 한 2, 3년치 한 판례 이거 좀 집중적으로 좀 잘 보강했으면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개정된 총헌법이라든지 그죠? 제 1월달 강의 때도 해주고, 모의고사 이거는 좀 모의고사에 좀 많이 내놨는데, 이거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그거 1월달 제 강의 때 최신 판례 강의 때 보강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좀 보고 들어갔으면 총헌법이 좀 쉬웠을 테고, 아니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면 개정돼서 자, 하나씩 보면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받아봐가지고 지금 해설을 붙이고 있는 과정에서 강의하는 거 해가지고 한 내일 정도는 오늘은 당일이니까 내일 정도는 아마 정확한 해설이 올라갈 거예요. 출처 등을 정확하게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일 카페 같은 경우 올라가니까 내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MBC 사건이죠. 기본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있죠. 이거는 기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500문제 어간의 기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00에서 1200, 200, 1500 사이 기출, 아니면 올해 제가 낸 기출이 있죠. 1200 한 50문제 정도, 이 정도 기출 문제집을 기준으로 이게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틀릴 거예요. 한 5, 600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1200문제 가지고 있는 분 틀릴 거죠. 이거는 한 1200문제 이상, 한 1300문제에서 1500문제 사이 기출을 보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출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출이 있죠. 일할 자리는 외국인한테 인정 안 되죠. 근데 일할 환경은 외국인에도 인정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권리 주체가 된다. 있죠. 정당 생명권은 안 되죠. 그렇죠? 정당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생명 신체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안 되죠. 일본은 전체적으로 난이도 하 이렇게 봐야겠죠. 다 기출에 다 있었다 봐야 돼요. 이건 기출에 다 있었던 선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 자, 2번, 의사 표현의 하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인터넷이 그렇죠? 보호된다. 이것도 기출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까지는 기출 제 책에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 다 찾아서 드릴 테니까 내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음주전후 숙취해소 사건 침해였다. 그렇죠? 이것도 기출이 있었습니다. 침해였다. 여명 808 사건이었죠. 그렇죠? 자, 이것도 기출이 있었어요. 기출을 적게 본 사람들은 이게 기출이 없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기출을 본 분들은 이게 기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출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4번은 기출에, 제가 아까 이거는 찾아봤는데 기출에는 없고 제 모의고사에 있더라고요. 경관용. 내일 다 올릴 테니까 한번 경관용 진도별 모의고사 진모에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 한 2, 3년 됐나? 2년 됐나? 그때 강의한 거에는 있었죠.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기준입니다. 문제 기준 경관형 진도별 모의고사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기출 문제 제 1200에서 이 문제는 없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2, 3번에서 경합을 붙을 수 있었어요. 2, 3번에서 경합이 붙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3번을 찍는 수험생도 있었겠죠. 이거는 중. 이거 기출을 좀 넓게 봤으면 3번을 기출에서 본 것 같고, 그러면 3번이 옳죠? 그러면 4번 안 봤다 해도 때릴 수 있었고, 아니면 제 진모를 봤으면 1, 2, 3, 4가 다 있었습니다. 1, 2, 3, 4가 모두 다 있었으니까 제 진모를 본 사람들은 쉬웠겠죠? 그다음에 4번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침해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 3번 3, 4번 중에 경합이 붙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하죠. 이거는 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뭐 이것도 기출에 있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죠? 그다음에 선거권과 관련돼서 투표가치 평등을 포함하죠. 평등성 원칙. 그다음에 자치권 선거 획정에서도 인구 비례가 1차적 요소, 2차적 요소도 고려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옛날 기출은 있었는데 요새 기출은 없었어요. 제 진도별 모의고사에는 있었죠. 있었고 경관용. 4번은 원체 기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4번은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의 문제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 문제죠. 이거는 기출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하 정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아니라 이건 결사의 자유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최신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 관련돼서 이제 이를 정지 배제하고 성인이 됐을 때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점을 잡는다. 제가 이게 이번 주에 경찰 강의 때 설명했던 판례인데, 그죠? 실버 위반이 안 됐다, 그죠? 뭐 이거는 기출에는 없고 제 모의고사는 있었어요. 모의고사는 있었고, 그래서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 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죄를 끈 산재 수급권이 확정되어 발생한 경우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죠? 이게 2년 6개월 사건 위반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이 배우는 게 이게 그죠? 2년 6개월이죠. 2년 6개월, 2년 6개월 사건이죠. 그거 판례를 가지고 된 거예요. 이게 법행에서 나왔던 기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법행 기출 보면 이게 약간은 이게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2년 6개월치 사건이 있었고 유예기한이 8년 사건이 있었어요. 8년은 합헌이었걸랑. 2년 6개월은 유언이었고 신뢰부 위반이었고 8년은 합헌이었죠. 신뢰부 위반 아니었죠. 그래서 이걸 써주는 게 좋죠. 이걸 안 써주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풀면 이게 신뢰부 위반이 안 돼버리죠. 그래서 근데 경관 시험도 그랬지만 이게 법행에서도 이게 그대로 냈어요. 법행에서 나왔던 선지인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출제자들이 좀 조심해줘야죠. 복수정답 처리하면 좋은데 이런 게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좀 사람들이 소극적이지 않을까. 나 같으면 해주죠. 저 같은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만 엄격한 논리 따지면 내 생각에는 X인데 뭐 기출에 있었어요. 한 2년 전 법행에 영어로 나왔어요. 2년 6개월 판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 출제한 거예요. 그 법행도 그렇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출제자들이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갱신 요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임대차의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것 신뢰 위반이 아니었죠? 이거는 기출에 없더라고. 제 찾아본 바로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제 모의고사는 있었어요. 경관역 모의고사에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과 관련된 이건 많았죠 기출에. 신뢰보 위반이 아니다. 기출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형 문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 이렇게 잡죠. 한번 중으로 한번 잡아보죠. 난이도 중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기출이 없었걸요. 모의고사는 있었는데 기출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헷갈릴 수도 약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난이도 중으로 잡고, 주방용 오물 줌세기는 최근에 많이 나왔죠. 기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했을 거죠. 그래서 일반 행동의자의 침해가 아니었죠. 주방용 오물 분쇄기 합헌이었습니다. 기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자마자 답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1번은 쉬었다 봐야죠. 자, 2번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휴대용 사용, 일반 행동의자에서 보호되고 제한이고 침해는 아니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라든지 사생활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제한도 아니고 침해도 아니고 일반 행동의자의 문제다. 그 다음에 하나 둘 벌원을 외쳐라. 이거 침해가 아니죠. 침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4번. 4번이 최신 판례 일반 행동의자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나왔어. 모의고사는 있어요.
이거는 내 경관용 모의고사는 있는데 기출 문제집에는 아직 안 들어왔고 최근 올해 어떤 기출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기출 문제집 의 반영이 아직 안 되건 아주 최근이라서 아주 최근 기출은 나온 것 같은데 기억에 그죠? 국회지가 아니면 이런 거 4월 5월달 6월달 이때 여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출 문제집에는 없었고 진모에는 있었어요. 진모 경관용 진모에는 있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 쉬웠기 때문에 원칙 기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난이도가 하라고 봐야죠. 난이도가 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배우자에게 상속권 인정하는 거 합헌. 이는 기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진모에는 있었고, 그다지 어려운 판례는 아니지만 뭐 기본 강의할 때는 다 배우는 판례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기출 많았죠. 호주제도 구조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뭐 기출에 많이 있었고 엄청. 악취 사건은 이게 기출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최신 판례라서 제 진모에 있었죠. 악취 관리적으로 지정하는 것 합헌이었죠. 그 다음에 철망은 이게 뭐죠 기출이 잘 반영 안 됐던 것 같은데 저 기본선이 있어요. 뭐 어려운 판례는 아니고 침해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글쎄 뭐 감각만 있었으면 잘 맞히지 않았을까 이게 그죠? 사실혼 배우자는 36조에서 보고 안 되죠? 그건 많이 나오죠. 사실혼 배우자 36조에 그렇게 풀어도 되겠네. 36조에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될 가능성이 없죠. 이건 기출에 많잖아요. 사실혼 배우자 36조에서 보호 안 된다는 것은 기출에 이미 있죠. 뭐 그거로 좀 센스가 있으면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센스, 뭐 대단한 센스가 아니고. 그죠? 이것도 뭐 그다지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난이도가 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제 정답 기준으로 따지면 그죠? 하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기출이 엄청 많았죠. EBS 교재 사건은 인격 발현권 제한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 직접 제한이 아니죠?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검정고시 사건은 교육을 받을 권리 제한이고 그죠? 맨날 조심하라고 그러죠. 야, EBS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인격 발현권이야. 10조야. 그렇지만 검정고시는 31조 1항이야. 제가 맨날 그러는데 또 나왔죠? 0이다. 뭐 이건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고 뭐 대학에 선발권이 있다고 봐야죠. 침해한다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기출이 많았죠. 무기징역. 어제도 강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무기징역 모의고사 강의했던가 한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있죠?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많이 다루진 않는데 이것도 기출이 있어요. 즉 기출 문제집 보면 있습니다. 많이 다루지 않지만 기출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3번이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쉽지 않았을까. 이것도 난이도가 하. 정답 기준은 난이도가 하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8번. 자,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도 기출이 있었죠? 이것도 기출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아. 자, 통일조항이 원리로부터 기본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건 뭐 기출에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원리로부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기출이 있었죠. 그래서 법률 제정 당시가 아니라 헌법 재판 당시. 헌법 재판 당시의 헌법정을 가지고 심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기준으로 이것도 난이도가 하네.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해제의 주체, 정당과 그죠? 개인이다, 그렇죠? 등록 취소된 정당도 포함되죠? 이것도 기출에 뭐 유사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 사건은 상해기본권이 아니라 동등하죠. 그렇죠?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일반 행동의 자유, 그다음에 수익자의 재산권 간에 있어서 상해기본권이 없다고 봤죠? 그래서 X. 상해기본권이 아닙니다. 이게 기출이 있습니다. 제 1200문제 최신판이 있죠? 1200문제 기준으로 이거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다 안 봤다에 따라 이건 난이도가 좌우되겠다. 그죠? 이거는 그 좀 기출문제를 좀 두껍게 본 사람은 좀 괜찮았을 테고 중하? 기출문제를 얇게 봤으면 좀 풀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출문제 그 개수에 따라 틀리죠. 아니죠? 제 기출문제 정도 봤으면 맞추기 쉬웠을 테고 그 다음에 얇은 기출을 봤다라면 이거 혼문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문제다. 자, 이거는 기출 많죠. 형제자매 직계 혈족도 최근에 다 이혼했죠.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 그렇죠. 은연시합조항. 그렇죠. 이거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자 개인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결권 이게 상위 기본권이죠. 이게 상위 기본권이죠. 상위 기본권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상위 기본권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법익 형량 이건 기출에 많이 있었죠. 사실은 형량. 그 다음에 노동자 개인의 개인적 단결권 대 여기 단결권 둘 다 33조 이거는 21조 33조 그래서 이거는 동등하죠. 거의. 그래서 어떤 상위 기본권 할 수가 없죠. 법익 형량보다는 규범 조화가 1차 규범 조화를 기준으로 해서 법익 형량을 보완하는 거죠. 규범 조화가 규범 조화적 해석에 따른 해결이 기본 그 다음에 법익 형량을 부차적으로 동원할 수는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이것도 기출에 많이 있었죠. 그렇죠? 기출문제 집 있어요. 제 1200제 있고 아마 이건 웬만한 기출문제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죠? 특별한 기본권이죠. 직업의 자유 뭐 이것도 기출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난이도가 그렇죠? 난이도가 이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중하 여기 뭐라 그러죠? 중하 중상은 아니고 중중도 아니고 중하 이걸 근데 이게 기출을 받다 안 받다에 따라 뭐 이게 있죠? 상이 될 수도 있고 중이 될 수도 있고 하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오락가락 하겠다. 수험생마다 약간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마다 기출을 넓게 봤으면 쉬웠을 테다. 좁게 봤으면 어려웠을 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폭력 최신 판례죠.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이거 아동 성범죄 관련된 법률은 합헌이었죠. 이건 이혼이었고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혼이었고 아동법은 합헌이었죠.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법은 또 그건 합헌이었습니다. 판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기출에 바로 나오죠. 최신 판례인데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출제가 바로 됐죠. 작년인가? 바로 올해 변호사 심의가 작년이게 늦은 판례예요. 12월 판례가 그런데 올해 바로 변호사 심의가 어딘가 있어가지고 바로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내가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있어서 뭐 그다지 10번에 1번이 뭐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최소 원칙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2번 후방에 앉아라 사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안 되죠. 기출문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스형으로 나온 거죠. 기출문제집 보면 이것도 기출문제를 좀 얇게 공부하는 사람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제 기출문제 봤으면 이제 쉬웠겠죠. 좀 박스형 문제로 나왔죠. 이게 일반 시험은 아니고 약간 고시형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애매하다. 이거 중으로 봐야 되나? 10번? 이게 10번인가요? 10번 중으로 봐야지 않을까? 제 기출 좀 두꺼운 거 봤으면 쉬웠을 테고 왜? 제 기출 문제집은 있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쪽에 박스로 모의사도 있었고 박스로 있었어요. 박스형 문제로 그러니까 일반 뭐 7급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고시형 문제였어요. 기억해요. 그래서 사시 유형 문제 그런 유형 법행 아니면 법행 이런 쪽 문제인데 그 문제를 좀 두껍게 봐야 돼요. 두껍게 봤으면 쉬웠을 테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많이 다룬 거예요. 기출에 그렇죠? 20년 이혼 납치 세송 원칙이 반대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 양승이 임대인의 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임대차 보호법 의 경우 주민등록이라는 것 최신 판례인데 이건 기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하면 주민등록 해야죠. 그래야만 소액 임차인들 보호를 받습니다. 대항력 요건 중에 하나죠. 주민등록 돼야 된다라는 것 합헌이었죠. 그럼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죠? 중으로 잡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1번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인의 금지는 합헌이었겠죠? 비의료원칙에 부합된다 그랬죠. 기출이 있었고 비의료인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아니죠. 자 7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세무사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 5% 주는 거 합헌이었죠? 이는 기출에 많이 다루진 않은데 최신 판례인데 뭐 기본서에 많이 있었고 어렵지는 않은 판례고 내가 이제 가산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산점 세 가지만 이혼이라고 하죠. 나머지 합헌대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죠? 제도권이 가산점 제도 이혼, 국가경제 가족 가산점 10% 이혼. 그다음 뭐였죠? 동일지역 사범대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전광역시 공고 합헌. 아니 이원 참 이원. 이 세 가지 빼고 다 합헌이에요. 이 세 가지 빼고 다 합헌 때리라고 했어요. 가산점 하면 이 세 가지만 이원이다. 세 가지만 이원이다. 나머지 합헌 때리라고 했죠? 구로 풀었으면 뭐 넘어갔겠죠? 2번이 넘어갔을 테고. 법학전문대안법은 유언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법학전문대안법은 유언인 게 없다. 강원대 사건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모집 정지 처분이에요. 모집 정지 처분이 하나 유언이 있었죠. 강원대 야 로스쿨 너희들 한 명 모집하지 마라는 것은 모집 정지 처분이고 그 유언이고, 근데 법학전문대학원 법 기준으로는 유언인 게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제가 매우 강조했던 건데 2단계 제한이죠. 자격은 그래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엄격한 아니라 기출에도 있었고 제가 모의고사 때도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기출에도 있었고 모의고사 때도 무지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기출에도 있었어요. 그것도 기출문제를 얇게 가져간 사람은 어려웠을 거예요. 저것도 그래서 이것도 약간 중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 기출문제를 좀 넓게 가져갔으면 괜찮았을 테요. 그렇죠? 넓게 가져갔으면. 그 다음에 근거 이상의 선고유예 임용 결격 사유이죠. 이거 합헌. 근거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이 사건이 뭐뭐 있어요? 이거 당연퇴직 유언, 수뢰죄 사건 당연퇴직 합헌. 그 다음에 임용 결격 사유 합헌. 세 가지였죠? 세 가지. 합헌 판례죠. 임용 결격 사유니까. 그래서 이건 임용 결격 사유를 찾아야 돼. 당연퇴직이 아니라는 것, 임용 금지라는 것 기억하시죠. 당연퇴직이 아니라. 그렇죠? 부당한 정기도 포함하죠. 부사관 27세 합헌이었죠. 뭐 이게 쉽다 봐야지 이런 것들. 침해한다 그렇죠. 뭐 난이도 하지 뭐 12번은 난이도가 하 같다. 12번 뭐 약간 주관적이지만 기출 문제를 기준하는 겁니다. 이제 1200제 어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난이도 기준은 정답이 기출 문제 있었다 그러면 하라고 보는 거예요. 정답이 기출 문제 있었다 그러면 하다. 이게 최신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때도 열심히 설명했는데 서면한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의 합의도 요새는 가능하다. 그래서 요새 이제 위안부 사건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합의 문서와 관련된 판례였죠. 그때 그 판례에서 구두 합의도 주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규칙이 최근 나왔어요. 이런 잘 규칙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 모의고사는 있었고 뭐 위반 아니다, 보험 위반 아니다 라고 배웠었는데 민주주의 원리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돼서 방송 환경 영향평가 사건 민주주의라든지 보호무 위반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다지 어렵진 않았을 테고, 문화국가관리 엘리트 문화 포함되죠? 이것도 기출이 많았죠? 그다음에 이것도 기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출을 누가 많이 받느냐 문제 개수를 이게 중요한 것 같네. 이것도 난이도가 뭐 높다고 볼 수는 없고. 뚜렷이 벗어났을 때 사건이 이게 뭐죠? 이게 사전 신고, 그렇죠? 뚜렷이 벗어났을 때 목적상 행심이 곤란하고 이래서 안녕수의 회복을 위해서 해산명 할 수 있는 합헌이다, 그렇죠? 신고 안 된 거 아예 다른 집회를 했을 때는 해산명 내릴 수 있다고 봐야죠. 합헌. 이것도 기출에 있었던 선지고, 집회 장소 사용권, 집회 보장이 되죠.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살수차 사건, 혼합살수 사건이죠. 혼합살수에서 반드시 법령 근거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법률법 적용이 되죠, 그죠? 이것도 뭐 기출에 유사가 있었고, 3보 1변은 최신 판례죠. 아직 기출이 없어요. 기출이 없고, 최신 판례 내에 뭐 1월달 이제 판례 강의 들었던 사람들 그 문제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신 정성 판례라고, 정성 모의고사라고 내가 낸 거 거기에 그대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이것도 중하 정도 판례다 라고 했죠. 그죠? 뭐 이게 어렵진 않다 봐야지. 거의 하에 가깝나? 중하, 그래, 중하라 합시다. 정도 판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당 환급세액은 진정소유법에 해당하죠. 이것도 기출 많이 있었죠. 합헌이었어요, 유언이었어요? 유언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진정소유법이죠. 진정소유법이면 허용되는 게 제가 맨날 세 가지라고 하죠. 친일, 5.18, 미군정법령, 그죠? 진정소유법이지만 애제로 허용되는 세 가지, 그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 찾아낼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제가 아까 기출문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법행 아니면 서방간부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참정권과 재산권이 바뀌었어요. 참정권은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좀 뭐라 해야 하나, 약간 이 박스형 문제잖아. 일단 박스형 문제고 약간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이게 서방 간부가 있었어요. 기억이 분명히 바꿔 나온 게. 근데 제가 못 찾았겠더라고.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건 있었죠. 서울시에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고. 얼마 동안 가능하냐, 공소시효.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형벌부속 원칙은. 그래서 나다가 이제 틀렸죠. 나다가 틀렸고, 이게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중상 상이라 할까요 그냥? 왜냐면 개수형 문제라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다가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가 쉽다고, 다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헤매지 않았을까. 이거는 잘 찾아놓고 다에서 헤매지 않았을까. 제가 헌법조항은 꼭 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그 헌법조항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게 다 같은 경우가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건 상으로 잡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적 목적 출판 보호되죠. 약간 다른 종교를 좀 약간 우스꽝스레 묘사했다 하더라도 보호는 되는 거로 봤고, 허용되는 거로 봤습니다. 낙골당 금지할 필요성. 학교 정학의 낙골당 금지 합헌이죠? 뭐 그걸 풀어도 되죠. 기초에 유사한 건 있었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에서 자기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아프가니스탄 사건이죠. 아프가니스탄 사건에서 보호되지 않죠.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고 제한이 아니고 침해가 아니다. 거주의 자유에서 보호되죠. 제한이고 침해는 아니었죠. 제한은 맞는데 침해는 아니에요. 거주의자는. 근데 종교의 자유는 보호 안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한도 아니고 침해도 아니에요. 종교제 쪽 기준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제하지 않는 것, 종교단체 합헌이었죠. 침해하는 것이다. X. 이것도 쉽다 봐야죠. 4번 정답이 원칙이 쉬워가지고 기출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기출이 있었죠. 그 때문에 뭐 기출 기준으로 하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법 절차 17번 1번 그죠? 내용의 정당성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12조 1항과 3항에 규정돼 있죠. 그렇지만 이 불이익은 애시적이다. 한정 열거는 애시적이다. 뭐 쉽다 봐야죠. 이게 뭐 우리 때도 공부했던 나왔던 문제다. 규칙도 많고 애시적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내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과 이제 구별이죠. 적법 절차는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한다. 오케이. 광입법 금지는 입법권 유보적 한계다. 그렇습니다. 기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입법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그렇죠. 모든. 탄핵소추라는 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탄핵소추 절차를 제외하고는 모든이다. 17번도 뭐 답이 쉽다 봐요. 쉽다라고 봐야 됩니다. 18번이 이제 최신 법조항이어서 약간 정확하게 암기 안 했으면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죠. 숫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청원은 이제 30일이죠. 그래서 틀렸고 1번이. 2번 형사보상은 3년 5년이죠. 그 다음에 배상 청구는 금하지 못한다. 금하지 않는다. 구조 청구는 3년 10년이죠.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만 잘 정리했으면 소고에서 1번을 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번과 4번이 소고가 안 돼 버리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으로 보죠. 최신 법정이고 속으로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감이 좋은 분들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좀 이게 만만치는 않죠, 속으로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3년 5년, 이거 3년 10년. 소멸시효는 둘 다 2년. 제가 어제도 강의한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그래서 28조 형사보상 3년 5년, 29조 3년 5년, 뭐 민법은 3년 10년인데 30조 이게 3년 10년. 소멸시효 이거 2년, 이거 2년. 이거 3년 5년이 소멸시효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9조.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18번에 1번 30일이었고 약간 어렵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정하고개혁은
당구장 금지가 유치원 위원, 대학교 위원, 그 다음에 초중고 합헌, 그 다음에 극장 금지 위원, 나머지 다 합헌. 나머지 다 합헌으로 때리면 되죠? 합헌. 그 다음에 세무사 관련돼서 임용 결격사유 침해가 아니다. 어렵진 않았겠죠? 결격사유. 그 다음에 동업 경영, 이건 최신 판례예요. 이건 기출 문제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아직은 여기까지 못 갔어요, 제가. 못 가가지고 이걸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아주 최신 판례여가지고 아마 기출 문제지는 없었을 거예요. 제 모의고사는 물론 있었겠죠, 분명히. 왜냐면 최신 판례 나오면 전 무조건 문제 만들 걸라. 100%는 아니들 거의 있다 봐야지. 아니면 최신 판례 문제집에 있을 거예요. 최신 판례. 최근에 뭐 정성 뭐 이런 모의고사 집에 있었겠죠. 문제집 있었겠죠. 모의고사 문제 있었을 거예요. 이거 있었을 거고. 기출은 없었어요. 직업에 이제 보장이 되느냐? 성매매도 그렇죠. 그다음에 침해는 제한인데 침해는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유사한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4번도. 근데 이제 3번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난이도가. 이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데 참 이게. 19번에 이것도 중하. 중하는 다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소 쉽다. 그냥 쉬운 건 아니고 다소 쉽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최신 판례는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요. 그 다음에 정도 관련 표현행위는 직무대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등 최소한도 제한은 대안을 상정하기 힘들다. 뭐 이거는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뭐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것도 선거일에 선거운동 금지하는 거 합헌, 그렇죠? 합헌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명예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것 합헌, 이것도 기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인데 아마 기출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제 정성 모의고사도 있었어요. 맞죠? 방송 편성 간섭 금지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X.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공부라는 게 잘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최신 판례지 이것도 얼마 안 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봤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테고 이것도 중하. 근데 최신 판례를 안 봤으면 저것도 이제 뭐 또 몰라요. 다소 쉽다 이렇게 봐요. 다소 쉽다. 최신 판례 공부만 좀 했으면 뭐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역정지 사건 이중처벌 위반되지 않는다. 제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된다는 심판 대상은 없다고 그랬죠. 어떤 법률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과 과태료를 병가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정신이 위반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있었죠. 그래놓고 그 심판 대상도 동일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이런 법률에 대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된다는 판례는 없다. 라고 봐야겠죠. 노역장 유치 이중처벌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취소돼 이것도 기출이 있었겠죠.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선고됐던 거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 다시 심판하게 부과되는 게 아니므로 일사부 이론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무관하다. 이것도 뭐 이중처벌이 아니고 이중처벌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위반되는 판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심판 대상이 법률이 형벌과 과태료 판례는 법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논적인 표현이었어요. 일반 논적으로 표현을 한번 한 적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심판 대상도 동일한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거 기출에 마르고 닳도록 냈던 거지. 일체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지는 않죠. 제가 최신 올 공일 안에 올려줬던 거 정리를 해줬는데 거기도 이거 정리 다 돼 있었죠. 며칠 전에 제가 정리해준 기억이 나는데 포함된다 X. 이게 뭐 기출이 온체 많아서 하러 봐야 돼. 기출이 좀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은 강제 처분은 영장이 적용된다. 그렇죠. 이것도 뭐 기출에 있었을 거야 아마. 아니면 내 모의고사는 엄청 많이 내놨는데 이거 영장이 적용되죠. 그렇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영장 위반은 안 됐어요. 이거 위반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감청 대상이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하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기출에 법행에 있었어요. 법행에 있었고 약간 두꺼운 기출에는 있었는데 얇은 기출은 없어요. 내 모의고사도 있었고 이것도 변호사 시험 기출을 봤으면 맞췄겠죠.
근데 변호사 시험 기출을 안 받고 얇은 기출 받았으면 또 헤맬 수도 있지만 압수수색과 그죠? 구별된다. 다르다. 압수수색이 아니다면서. 전송적인 정보의 수집이기 때문에 그죠?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다. X. X. 이건 변호사 시험 기출입니다. 확실히. 한 3년 전, 2년 전, 2년 전, 3년 전, 2, 3년 전에 2년 전이가 뭐 이 정도의 변호사 시험 기출입니다. 그걸 봤으면 맞췄겠죠. 그 다음에 전자장치 기술수단을 이용한 법정이고 이건 통신보호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2번, 3번이 좀 헤맬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중으로 봅시다. 22번 중. 그래서 기출을 좀 넓게 가져가야 돼요. 이것도 변호사신 기출을 봐야 돼. 이건 법평을 봐야 되고. 그렇죠? 기출을 좀 넓게 가져가신 분들한테는 쉬웠을 텐데 기출을 적게 가져가서 이게 무슨 얘기지? 둘 다? 그래가지고 헤매지 않았을까? 기출을 적게 본 사람 500문제, 600문제 풀고 갔으면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중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압수수색과 이제 구별됩니다. 청원 그 관련된 법들이 좀 힘들었어. 이게 이런 뭐 숫자 같은 걸 틀리게 내는 바람에 이게 좀 약간 힘들었어요. 최신 법조항인데도 이건 처리하지 아니었다. 맞죠? 이건 숫자가 틀렸고 숫자 이 숫자가 틀렸고 이 숫자가 90일 90일의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건 숫자가 틀렸습니다. 숫자가 틀렸고 그 다음에 뭐 문서 어쩌죠. 근데 이게 이제 현행체납법이죠. 이제 최근에 이제 청원법 시스템이 다 개정됐어요. 그래 내 1월달 강의 때 최신 판례 강의 때 여기 뒤에 부록에 이거 실어놔가지고 제가 강의 때 설명해줬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이건 중으로 봐야겠다 그랬어. 숫자를 틀리게 내고 또 이게 90일입니다. 90일 숫자를 틀리긴 했어. 그래 그러면 이건 중으로 봅시다. 중으로 봐야 되는데 법정 이제 좀 보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법 제가 1월달 강의했던 거 1월달 이제 3월 20 며칠이었죠? 6일인가? 경찰 시험이죠? 그거 대비 1월달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제가 맨날 1월달 이번 7월달 판례 강의는 좀 두고 가라 그랬는데 1월달이죠. 1월달. 근데 7월달인가도 했던 거는 많이 반영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1월달 거는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거 좀 보고 갑시다. 법 개정된 거 청원법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정답은 90일이었습니다. 90일이었고 60일이 아니라 90일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습원법 유한 헌법에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합의라는 것이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습원법은 헌법편에 상반되는 법권을 첨가하면서 폐지된다. 그렇죠. 성문헌법은 예를 들면 개정할 때 이제 감사원 없앤다. 만약에 감사원을 폐지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97조, 뭐 98조, 뭐 99조, 100조인가? 이게 감사원이 헌법장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삭제하면 되는데 관습헌법 소리수도라는 것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1조가 들어와야 돼. 수도는 세종시다. 상반되는 내용. 그리고 좀 달라요. 성문법 개정은요 그냥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개정이 돼요. 없애버리면 돼. 새로운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감사원 없애려면 상반되는 내용이죠.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와야 돼. 뭐가? 관습헌법은. 관습헌법을 개정할 때는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상반되는 이제는 서울시가 아니라 세종시다. 수도가. 그래서 상반되는 규범을 추가해야 돼. 첨가하면서. 그래서 폐지된다. 그렇죠. 폐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131조가 추가돼야 돼. 예를 들면. 자, 국민들이 헌법상의 필요에 따라 관습헌법을 직접 형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법이 인정됐던 거 아니? 그다음에 뭐 이것도 뭐 그다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 그다지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게
근데 이제 뭐 공부 어설프게 한 분들은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24번은 중하. 라고 죠. 내 모의고사 때는 게 다 이것도 다 내놨어요. 장난치.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 다음에 25번인가요? 그 다음에 25번. 자, 광고도 이제는 검열금지가 적용되죠? 이거는 최근 기출이 많이 나왔죠? 민간 심의를 하더라도. 그죠? 애 없이 금지됐죠. 이것도 뭐 기출이 엄청 많죠. 계속 나오지. 애 없이 금지된다. 그래서 25번도 이거는 뭐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하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허가검은 본적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도 이제 적용되죠. 최근에 그래서 의료기기 판례도 검열금지 위반된다는 최신 판례 하나 있었죠. 그 판례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위헌이었죠. 26번이 다소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개수형 문제고 일단은 이게 3개월이 아니라 이제 지체 없이 바로 이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개수형이라서. 그 다음에 국적 이탈 신고 외국인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잘 보아야죠. 맞습니다. 제공을 하겠죠. 법무장관에게. 자, 이게 좀 내 생각에는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쳐야 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연계는 없으니까 이런 건 사실 규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규칙이 시간에 있었죠.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첫째, 22세 2년 내 법정 기간 내 국적 이탈을 신고하려면 A 또는 B라고 맨날 얘기하죠. A 또는 B. 하나는 국적 포기, 또 하나는 뭐죠? 선서, 애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서약. 두 번째, 22세가 넘어가고 2년이 지나서 법정기에 넘어와서 국적 이탈을 신고할 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그죠? 그 다음에 온종출산이죠. 세 번째가 이것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적 이탈 방법과 관련돼서 세 가지가 이제 조항이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세 그다음에 2년 내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기간 내 선택할 때는 외국적을 포기하거나 또 하나 뭐죠? 외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해야죠. 근데 22세가 넘었어요. 2년이 넘었다라면 외국적을 포기해야 돼. 그다음 온종 출산에서 태어났을 때도 외국적을 포기해야 돼. 이 세 번째 얘기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죠? 출생할 당시 외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 온종 출산이죠. 그죠? 외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맞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출에 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이것도 기출에 있죠. 이것도 기출에 있었으니까 연계는 아니까 가번이구나라고 여러 가지가 다 갖춘 사람들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뭐 생각 밖으로 뭐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거는 개수형이다. 이게 상으로 봐야겠다, 그죠? 이건 난이도 상, 난이도 상.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을 많이 봐셔야지. 이것도 이런 게 다 기출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없다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틀렸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시험장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지. 뭐 시험장에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쉽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거 너무 소설이야, 그렇죠? 소설이. 물론 맞추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죠. 맞춘 분들 아주 잘한 거야. 틀린 분들 뭐 너무 이런 거 좌절하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돼. 하나 정도 그래. 이 정도는 또 출제자의 노력도 있잖아. 출제자도 노력을 했는데 좀 우리가 한두 개는 또 틀려줘야 또 A 아닙니까? 그죠? 동방 A지국인데 다 맞춰지면 출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죠? 그래서 하나 틀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의 착각인가? 그 다음에 금융임직원에 속하는 알선 했을 때 이때 이제 처벌하겠다. 과연 위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다음에 개정권리기 최신 판례죠?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강의를 들었다든지 모의고사 문제 등을 풀었으면 맞출 수 있었죠. 이것도 침해가 아니었죠. 개정권리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고시 임하는 사건이죠. 제가 식품위생법 이거는 기출에 몇 가지는 많은데 뒷부분은 잘 안 내는데 합헌이었죠.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위반되지 않았고. 근데 이거는 엄청 많죠. 지자체장 예비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 탈락 후는 후보자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례로 따로 규정 안 한 거 과연 위반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망 그리고 하나 더 1, 2 그 당내 경선 이것만 있었죠.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이 안 됐을 때
이것만 이 경우에는 또 이게 안 됐을 때 한해서 AB 후보자 기타금 반환한다. 후보자 기타금 반환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두 번 나왔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다. 왜요? 당내 경선은 수익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그렇죠?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공청 심사만 한 거야. 당내 경선 안 한 거지. 후보자 등록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후보자 등록을 묻었는데 반환해줘야지. 반환 규정하지 않는 것 과잉 위반된다 그래서 여기서 환불 나왔죠. 재산권 침해 환불 두 번 나왔죠. 환불 결정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0. 이건 뭐 기출 많이 푼 사람들은 충분히 맞췄겠죠. 이거는 뭐 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하 아닐까요? 기출 언제 많았기 때문에 저거는 제 모의고사도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뭐 내 모의고사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있었으니까 뭐 기출 다 있었는데 뭐 내 모의고사 중요한 건 아닙니다. 48년 재헌법은 셋을 모두 두었다. 맞습니다. 셋을 모두 두었지. 부통령이 승계한다는 2차 이 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이건 기출이 있죠. 그 다음에 개별적 불신과 연대적 불신임 이거는 모의고사에 있을까? 연대적 불신은 개별적 불신을 틀리겠는데 내 모의고사는 있어요. 근데 기출에는 이대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연대적 불신 문제는 풀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연대적 불신으로 0으로 냈을까? 그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있었는지 모르겠다. 제 강의 때는 매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본질 등은 3차죠. 이게 별로 이게 앞부분은 많이 다루죠. 근데 뒷부분은 이건 378이고 3차 때 들어왔다가 7차 삭제, 8차 재규죠.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것은 글쎄 이게 잘 안 다루는 거죠. 헌법 직접 규정하였다. 그렇죠. 20세로 규정했어요. 3차 때 성호권 연령 직접 규정을 했어요. 20세로. 지금은 규정이 없죠. 지금은 규정이 없는데 3차 때 규정이 있었어요. 20세로. 이거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혁은 통일적 국민의 의결로 확정되었고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죠. 국민투표. 이건 기출에 많죠. 국민투표. 그죠?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 그죠? 국민투표로 했다. 그죠? 국회의원이 제안하면 통일적 국민의이고 그죠? 그래서 이혼화. 이거 많이 있죠, 기출에? 티커 틀렸어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추천권.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추천권. 1 추천권을 부여했다. 두 가지 관점이 틀렸는데 이거는 중으로 봐야겠네, 좀. 3번을 잘 안 다룬 내용이어가지고 이건 중에서도 중상? 이것도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요? 수험생 불중 중에 중상? 중에서 상당히 어려움. 매우 어렵다는 아니고 매우 어렵다는 상이고 이건 꽤 어려움. 좀 많이 어려움? 응? 엄청 어렵진 않고 다소 어려움. 꽤 어려움. 꽤 어렵다. 그 정도 봐야 돼. 28번. 28번 좀 틀리신 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검찰청법의 검사의 한정, 아니죠. 검사만을 지칭하는 건 맞는데 검찰청법은 아니야. 왜? 수사처법 있잖아. 이거 모의고사 있었을 거야 이게. 기출이 있었고 내부고사도 난 많이 냈죠. 최근 경찰 시험에서 모의고사 하고 있을 때 이거 냈으니까 많죠. 정성 모의고사도 있을 테고 이거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X 이거 쉽다고 봐야 되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은 좀 쉽다고 보일 것 같은데 틀리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기출 많죠. 최근에 각급 선관위 위원들이 선거 관련된 자료 제출해라. 이거는 영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기출에 많이 있고 적용된다고 X로도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필요한 때인가 그 사건인가? 그죠? 영장 위반된다. 이거 뭐 기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영장 위반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긴급체포 후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긴급체포했을 때 구속영장. 합헌이었죠? 합헌. 이건 뭐 형사법 배울 때 배웠을 테고 헌법에도 당연히 배우죠. 이것도 뭐 하지 뭐 너무 기출이고 너무 유명하잖아. 그리고 또 이거 이거는 아니? 이건 뭐 여러분들 뭐죠? 수사처는 주경하게 다뤘을 테니까 이거는 아마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인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저는 기출 문제 관점에서 정답 이게 난이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기출 문제 기준이 1200제에서 1500제 사이 아니면 올해 내 1200제
그게 한 1500제 정도 될 거예요. 그냥 묶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개개인 사정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개개인 사정이 다 다른데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기출문제지 1200제. 근데 실제로 한 1500제 돼요. 그게 1500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문제를 짬뽕 시켜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었거나. 그래서 한 1500제 정도, 보통 기출 기준으로 1500제. 내 기출문제는 올해판 1200 몇 문제 있잖아요. 제가 4월에 냈나 3월에 냈나 그거. 자, 이것도 최신 판례죠. 내부 공익 신고자의 경우는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해주는데 외부 공익사는 안 해준다. 합헌이었죠. 최신 판례고 그것도 최신 판례 강의를 듣다니 모의고사 풀었으면 나왔겠죠. 이것도 뭐죠? 최근 경찰 시험에서 모의고사 다 내놨던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다고 봐야고. 자, 자사고는 많이 나왔죠. 학생들 관점에서는 평등권 침해했죠. 그 다음에 그죠? 평등권 침해했고. 그 다음에 평등 위반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판례인데 계속 나왔죠. 직계 좀비속. 남자와 여성의 차이점이죠.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공무원에 있어서 남성 공무원들은 자기들 직계 좀비속만 하면 돼. 재산 등록, 재산 등록.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 그죠. 재산 등록. 근데 이제 배우자 직계 좀비속 재산 등록 할 필요 없지. 좀비속 할 필요 없지. 재산 등록 할 필요 이거 없단 말이야. 근데 여성 공무원은 다 해야 돼. 평등권 침해죠. 근데 최신 판례인데 계속 나왔죠. 그래서 비례 원칙이 적용된 가장 최신 판례죠. 그것도 냈죠. 그것도 다른 시험에서 올해 시험인가에 냈습니다. 아주 최신인데 규칙이 계속 나왔죠. 엄격한 심사했습니다. 평등에서 비례 심사를 적용한 최신 판례, 가장 최신 판례죠. 평등권 쪽에 이혼 나왔고, 그 다음에 분양 전환과 임대 기간이 잘 안 되는 건데 뭐 이겠죠. 그렇다 해서 뭐 침해 나오겠어요. 이거는 난이도를 어떻게 봐야 되나? 난이도를 이게 난이도가 좀 문제다. 30번? 이거 정답이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3번이 약 1번 정답인데? 이게 정답 몇 번 나왔어요? 아 그래? 맞네. 나 3번이야 1번이죠? 맞습니다. 나 무지 오류인 줄 알았네. 맞습니다. 1번이죠. 1번 정답. 이건 난이도를 어떻게 봐야 되나? 난이도도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신 판례긴 한데 이건 원체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또 중하, 하. 최신 판례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죠? 이것도 중하. 다소 쉽다. 아니 하죠? 하. 하가 뭐라 그러죠? 중하? 전 다소 쉽다고 봐요. 중하. 그렇죠? 중하. 다소 쉽다. 나는 정답이 잘못 나오죠. 정답이 잘못 나. 이상하다. 3번인 줄 알았어 정답이. 잘못 나왔는데 왜 그러지? 1번 맞습니다. 1번 맞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아니 복수응배 하나 있어. 대가시면 제가 아까 이게 바로 들어오기 전에 잡아낸 건데 이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데 이거 막판에 하나 뭐야 이거 가지고 이제 복수응답이 하나 있으면 곧 나올 겁니다. 복수응답이 나올게. 이거 아니고 이건 맞습니다. 30번. 제가 잘못 푼 거. 그 다음에 직혈적 사건 침해했죠? 변동이 생길 때마다 사건 이거는 내가 조심하라고 최신 판례 중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침해죠? 이거 최신 판례 공부했어야 돼. 내 모의고사를 아니면 정성 모의고사 이런 거 봤어야 돼. 그렇죠? 침해입니다. 예? 변동이 키워드라고 했어요. 변동이 문제. 기간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혼불이 나왔죠. 개인 용사를 침해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를 봤다 안 봤다 정확하게 아니면 모의사 문제를 봤다 안 봤다에 따라 이건 좌우되겠다. 이건 중. 거기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되고
그다음에 신상정보 침해가 아니었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조항 위헌인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조항밖에 없다. 그다음에 수사기록 범죄력 보존 연한 관련돼서는 20년 하나 위헌, 또 하나 이건 또 나오는데 불처분 이거 둘 위헌. 그죠? 20년 위헌, 불처분 사건 위헌. 그다음에 등록조항이 위헌이었던 것은 이게 아니라 통신매체 음란죄. 그죠? 그래서 침해가 아니었고, 뭐 이것도 많이 기출이 있고,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한 2년 됐나? 뭐 이거 정도 됐는데 1년 됐나? 2년 됐나? 이것도 많이 나왔지. 기출에 중요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기출에 여러 번 출제가 됐다. 이거 뭐 난이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앞 문제 볼까요? 이거는 중으로 잡기도 그렇다. 중하다 이것도. 중하. 다도 쉽다. 이게 어렵다면 안 되는데. 32번. 가장 적절한 양심의 침해로. 그렇죠? 이건 다 맞췄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어. A를 인정하고 있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면 형사 처벌하겠다. 그게 88조죠. 그게 합헌이야. A를 인정하는 건데 약간 오류 문제? 물론 이제 너무 4번이 정답이 확실하니까 뭐 이게 좀 그렇고, 좀 정확하게는 이제 A를 인정을 하는 거죠. 정당한 사유. 그래서 88조인데 처벌정은 합헌이었죠. 뭐 그룹으로 되고. 근데 물론 이제 너무 4번이 확실하니까 4번은 다 찍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서 이제 기출에 많이 나왔었죠. 내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침인데 구체적 기본 도출의 근거로 기능하지 않고 독자적 심사 기능이 안 된다. 기출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 사후 규제 원칙이죠. 사후 규제, 사전 규제가 아니라, 맞죠? 규제는 사후 규제 원칙이 사전 규제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당한 규범이다죠. 기출 엄청 많죠? 아니다고, 그죠? 부과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누진세 도입의 의무가 없다. 이건 기출 엄청 많다. 그래서 4번을 찍지 않았을까? 정답을 쉽게. 이거는 하. 몇 번이죠? 32번 어디 갔어? 누구지? 다시. 32번 이것도 하라고 봐야죠. 33번도 하라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맞췄을 거다. 그죠? 4번 쉽죠. 2번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안 배우는 건데, 이것도 변호사 시험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유사한 문제 있었는데, 이건 원체 많이 나와서 기출이 이게 정답이. 그죠? 누진세 도입할 헌법상 의무가 없다. 이거는 규칙에만 마르고 달통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하로 봐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옳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박스형 문제라서 이건죠. 상공에서 의결권은 재산권이 아니고 일시금도 재산권 아니고, 이거 기출이 있죠. 다 개인 택시 재산권이 있습니다. 관행권 재산권, 보험, 의료급 수급권은 재산권이 아니고, 보험 수급권은 재산권이죠. 재산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까? 이건 난이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거는 그래도 빡세니까 우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 뭐였죠? 이거는 중상 꽤 어렵다. 빡센 문제니까 또, 그죠? 시험장 가면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빡센 문제 오락가락해.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중상으로 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시험장 가면 그렇지 만만치 않다. 밖에 나오면 그런데, 이런 규칙이 다 있는데 이건 잘 규칙 많지는 않을,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내 모의고사는 분명히 내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내 기본세도 있고 하는데, 이건 4번 때문에 좀 약간 세면 수험생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자, 적혈하냐. 제가 민사소송법은 위헌인 게 없다고 했죠? 민사소송법 자체가 위헌인 건 없어요. 심판 대상이 민사소송법에서 그걸 풀어도 되고, 그러면 쉽게 풀죠. 최신 판례인데, 이 신청에 대해서 옛날 판례가 있는데, 이주라는 것은 최신 판례. 이건 최신 판례인데, 뭐 그거로 풀었으면 쉽지 않았을까? 민사소송법 내가 무조건 민사소송법 자체랑 물론 민사소송법의 재판 화해를 의지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화해를 의지하는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민족운동 보상법.
이런 유형이 많아. 민사소송법이 심판대상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민족운동보상법, 광주민원보상법 이거는 유형이 많죠. 민사소송법의 재판 화해로 보는 심판대상이 국가배상법이야. 근데 민사소송법이 심판대상일 때는 유언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헌 30일 이것도 뭐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이거 있죠. 그다음에 30일 내 재심 이것도 많이 다루지는 최신 판례 이게 3일 유언 많죠 이거는. 그래서 내 기준에 따르면 좀 쉬운 판례인데 내가 강의해줬던 방식으로는 모르겠네. 사람마다 좀 틀려서 이게 또 35번 중하라고 봐야지 않을까? 다소 쉽게 쉽다. 이거 문제 오류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재판 화해로 본다는 거죠. 민사소송법 재판 화해로 보는 특수미 수행자법은 다 펀이야. 그래서 X, X 이렇게 나오겠죠. X. 근데 광주 민자운동은 정치적 손해 부분은 배상청은 침해죠. 재산적 부분은 합헌이었고 재판청은 침해는 아니었고, 그죠? 그래서 재판상 화해로 본다라는 판례.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뭐예요? 재판 청구권 침해 그 하나만. 나머지는 재판권 침해는 없고, 나머지는 재판권 침해 없고, 배상청구권 침해가 여기 있죠. 5.18과 광주 민자운동 5.18과 그냥 민자운동 보상법의 정치적 손해 부분은 배상권 침해. 특수명령 수행은 정치적 손해 부분도 합헌. 그 특수명령 수행 무조건 합헌인데.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서 유일하게 이혼인 거죠.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 민법 766조 2항을 적용하는 거 침해였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망정 합헌이었는데,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복수정답이에요. 1, 4번. 1, 4번 복수정답입니다. 복수정답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복수정답. 근데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전에 봐가지고 카페에 바로 올려줘 놨어. 정신없이. 강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좀 오두치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카페에 바로 올려줬는데 복수정답입니다. 복습 처리됩니다. 100%. 뭐 걱정하지는 마시고 복습 처리가 된다. 37번이 박스형 문제구나. 박스형 문제가 몇 개, 물론 이제 박스형이 뭐 다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합헌, 우리 같은 그냥 찍는데 합헌 이위원이죠. 정치단체. 정당은 합헌이었고 그 밖에 정치단체 결성금지 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국가공무법도 위헌, 사회복무위원도 위헌, 그죠? 명확성원칙 위반이었죠. 명확성 위반 아니고 이거 다량의 토사 위헌이었죠. 명확성원칙 위반. 이런 게 좀 약간 수험생들이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 이게 개수형이라서 이건 상으로 봅시다. 이런 거. 왜냐면 개수가 또 많잖아. 가나다라 먹어서 이거가지고 그죠? 이거는 보죠. 어렵다 보죠. 이상한가 말이 좀 상입니다. 그렇죠? 어렵다. 꽤 많이 어렵다. 그래. 개수형이니까 일단 개수형 어려워요. 시험장 가면 말같이 쉽진 않아. 말같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개수형 문제라서 라와 사죠. 이거 명확성원칙 위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38번은 적절한 거죠. 징계 부과금 의결받은 사항 무죄충 위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반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판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겠어요. 그냥 일방적 업무 정지는 무죄충 위반되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 거쳐서 업무 정지는 합헌이었죠. 그다음에 소년 사건 무죄충 위반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민사재판 합헌이었죠. 그렇죠. 이건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형사재판 위헌이었고 민사재판 합헌이었고 이거는 뭐 엄청 많지 않았나요? 이것도 하야. 37번에 난이도 하가 나왔다. 그렇죠. 정답이 너무 쉬워. 이게 너무 규칙이 많아. 그죠? 물론 이제 민사, 형사냐 차지하겠죠. 시험장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안 보였으면 어떡할까요? 그렇지. 여기 나왔네. 형사도 나오고 민사도 나왔으니 괜찮네. 그죠? 형사는 위헌, 민사는 합헌. 여러분 좀 더 쉽게 봐야지 않을까요? 그죠? 쉽다 봐야죠. 그죠? 난이도 하.
국민이에요. 이건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고, 제 기출문제집 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박스형으로 틀리게 낸 기출이 있어요. 그죠? 내 기출문제 1200개 기준으로. 다른 데가 책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5.18은 안 돌았죠. 5.18은 안 돌았습니다. 그다음에 민족의 단계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과 존엄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9조, 이거는 36조. 양성평등은 뭐 11조나 36조. 그쪽 있고. 그래서 3번. 이런 게 좀 중으로 봐야지 않나? 이런 게 오히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문제 어디 갔어? 38번? 얘기 안 했네. 38번. 제가 뭐라 했나? 하? 뭐 하나 빠졌나 내가? 체크를 안 했나? 이거 37번. 37번 상인데? 하나 뭐 밀렸구나. 37번 상. 뭐 하나 밀렸네. 어디선가? 36번? 36번을 내가 안 했구나. 36번. 이제 중. 하? 정답이 두 개니까 쉽지 않을까 찍어도? 정답이 두 개니까 찍어도 쉽잖아요. 그죠? 아니? 정답이 두 개니까. 옳은 거 맞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잠깐만. 적절하지 않는 것은. 두 개 맞는데 이거죠. 왜 이렇게 냈을까? 참. 사람입니다. 실수합니다. 너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나도 실수하는데. 뭐. 정답은 이게 복습 해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9번은 중. 그래. 40번이 케이스 문제가 나왔네. 이거는 변호사가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적절치 않은 것은 케이스성 문제인데, 이게 이제 위헌 나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풀면은 큰 문제가 없죠. 이게 큰 문제가 이제 없다. 근데 이게 다소 어려웠다고 봐야 되나? 최소원칙 위반이었죠. 그죠? 소송 계속적인 소명해라 라는 거죠. 침해했죠. 근데 목적은 정당했고 방법의 적정성이 문제죠. 방법의 적정성이 문제다. 근데 솔직히 이제 퀴즈식으로 푼다라면 이런 것들을, 이게 위헌 나왔다라는 전제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게 만약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면 다 위반이에요. 아래 거로는 비론칙은 다 위반.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다 위반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목적이 이제 정당하죠. 정당하죠. 근데 이제 위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맞다고 봐야 돼.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X라면 이게 다 위반돼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위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맞을 테고, 그렇다 따지면 2번밖에 정답이 안 나오죠. 이런 논리 문제. 미안한가? 수험생들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주나? 시험장에서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약간 센스가, 미안하다. 상! 미안해서. 물론 이제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이거는 풀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규칙이 없어요. 이게 이런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약간 수험생들이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자,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사항부터 볼까요? 네, 약간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뭐 수험생마다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봤던 책이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 26번 일단 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사항이 또 하나 더 있죠. 두 문제가 이제 사항이고, 세 문제가 상위 세 문제. 난이도 꽤 어렵다. 세 개. 중상. 많이 어렵다. 이건 다소 어렵다. 꽤 어렵다. 중상. 중상은 몇 개죠? 중상은 하나, 둘, 중상.
15분 더 상위 하나 더 있네. 상위 4개네. 그럼 하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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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중상위 하나, 둘. 또 있나? 2개. 그 다음에 중하는 몇 개 더 있었고, 그죠? 그럼 이제 이 6개가 당락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거 여러분 아마 틀린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태훈이 이거 틀렸죠? 솔직히 말해 그랬을 거야. 이건 거의 이제 뭐 반타작 못했을 거야. 이제 이 문제. 이 문까지 반타작하면 잘한 거예요. 이 문까지 6개면 3개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나머지 1개 실수해서 4개. 예? 그러면 이거는 한 4개? 90점에서 4개에서 5개 사이? 뭐 이 정도지 않았을까. 그렇죠? 물론 이제 잘 본 사람도 2개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2개 몹시 잘한 거고. 뭐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고. 뭐 4개도 괜찮은데 한 5개 틀린 분도 있었을 거예요. 4, 5개? 이 정도가 컷이 아니고, 물론 이제 기출이 1200제를 기준하는 겁니다. 대체 1200제 기준으로 1200제를 기준하는 겁니다. 대체. 그렇죠? 이제 보통 기출로 말하면 한 1500제, 보통 일반 기출로 따지면 1500제. 기준이 좀 다르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기출 1500제 기준이고, 제 기출 올해 판 기준으로는 1200제. 예? 이렇게 기준을 하면 이제 이 정도 나올 거다. 4개. 그럼 최신 판례 보강했다라면,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은 분명한 거지. 기출을 좀 두껍게 가져가야 한다. 오케이. 왜냐하면 상당히 다양한 기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출 얇게 공부한 분들은 내 생각은 뭐 10개 틀린 분도 있어요. 15개 틀리고 막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기출 얇게 공부하신 분도 있죠. 미안하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기출 문제 좀 얇게 공부하신 분들은 내 생각에는 뭐 10뭐 적게 틀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 4기출 정도면 한 뭐 6개 뭐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실수 같은 건 하겠지만, 그다음에 최신 기출은 꼭 이제 최신 판례 문제는 판례를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문제화된 판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죠. 저는 거의 문제화 시켜서 이제 모의고사에 내주는데 뭐 이런 거 반영을 했으면 좋죠. 그래서 한 이렇게 했다는 전제하에서 제 기출 여기 말한 1200제 제 기출 1200제, 그다음에 최신 판례 문제를 봤다든 최신 판례 공부를 충실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면 4, 5개 정도면 합격 수준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개는 여기서 틀리고 또 막 실수를 하나 더 하고 이래요. 사람이 시험장이니까 그렇지, 뭐 밖에 나와서 보면 몰라. 근데 시험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그죠? 어? 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수를 좀 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한 4, 5개 이 정도면 합격 컷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다음에 또 공부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은 안 하면 좋지만, 물론 안 하면 좋지만 다음에 또 공부하실 분이 있다라면 약간 기출은 두껍게 가져가세요. 그래 안전빵이에요. 지금 너무 수험생들이 기출 문제 수준이 적어요. 그러면 이거 뭐 10개 나가버렸어요. 10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좀 공부 좀 제대로 하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최신 판례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문제로 공부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주면 그런 문제가 다 커버가 됐다. 거의 대부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의고사까지 잘 보시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물론 이제 뭐 제 모의고사까지 잘 했다라면 뭐 2개 틀린 분도 있었을 거예요. 2개나 뭐 이렇게 3개, 2개 실수하니까 수험장에 가면 또 개수형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 때문에 한 2개 이렇게 틀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대박이지, 뭐 2-3개 틀렸으면 무지 잘한 겁니다. 상당히 합격생 중에도 괜찮은 합격생 기준입니다. 제가 일반 수험생 기준이 아니라 4개, 5개라는 합격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격 기준. 그래서 뭐 다들 고생하셨는데 뭐 진리는 분명해요. 수험학적으로는 정해진 겁니다. 기출을 많이 가져가자. 기출 개수를 한 1200개, 1500개 이상 가져가자. 1500개는 가져가야 돼. 제 기출은 한 1200개인데 일반 선생님들 말할 때 기출은 1500개 정도 가져가자. 경과는. 그 다음에 최신 한 2, 3년 판례 좀 제대로 공부하자. 3년 판례 정도 제대로 공부하자. 제대로 공부하자. 이 2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뭐 4개나 이 정도 커버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고생하셨는데 뭐 이제 끝난 일이니까 행복하게 또 하루 이틀은 보내시고, 혹시 다시 공부하실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참조하셔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게 근데 주관적인 게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다 주관이죠, 뭐 사실은. 그죠? 근데 제 이제 기출 문제 기준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약간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하여간 고생하셨고 하여간 좋은 결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